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유명한 성경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테오복음 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요즘 이 나라의 여당과 야당 모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물론 여당이 집권당이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당의 폭주를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야당도 남을 비판할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민주당과 집권 세력으로 말하자면 눈에 아주 큰 들보가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민주당은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집권할 때는 국민에게 감동 주는 촛불 정부가 되겠다 그러더니 감동은커녕 곳곳에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두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추태와 무능, 후한무치, 변명, 궤변들 뿐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 추미애 현 법무장관 문제는 이제 더 말하기가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써서 자식들 특별대우 받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민이 비판하니까 고장 내놓는다는 게 불법은 아니다 이럽니다. 국민이 그런 변명 듣자고 민주당을 집권당 만들어 주었습니까? 솔선수범해서 국민에게 감동 주길 바랬더니 고작 한다는 말이 우리가 한 게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치사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호부견자, 즉 호랑이 아버지의 멍멍이 아들 이런 소리를 듣는 김홍걸 의원의 처신하고 민주당의 그 처분도 모두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홍걸 의원 평생 변변한 직업 없이 살아왔는데 100억대 재산을 모았습니다. 남들한테는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 이런 법안 내놓고 자기는 집 여러 채 샀습니다. 걸리니까 아내 탓을 했습니다. 전세 계약금 왕창 올려받은 거 아시죠? 이런 사람을 민주당은 고작 제명 처분했습니다. 당연히 의원직을 내놓는 결단을 보여야 그나마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이 풀릴 텐데 의원직 유지하면서 비싼 세비 챙겨가니까 세금 내는 국민만 속이 터집니다. 여당의 이 모든 작태를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다 봤는데 대통령도 계속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공정이란 단어를 무려 37번이나 썼다는 얘기 들으셨죠? 집권 세력이 공정을 가장 심하게 훼손하고 있는데 마치 그건 자기들 문제가 아니라는 듯 딴청을 피웠습니다. 지난 21일 추미애 장관을 청와대로 부르더니 회의장에도 나란히 입장했습니다. 추 장관의 두 딸과 아들에 대해서 연일 불공정 의혹이 보도되고 있다는 사실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긴커녕 이처럼 자기 편을 알뜰히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공정 운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말로는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자 이 정부에 흔들리지 않는 목표다 이럽니다. 국민 귀에 이런 대통령 말은 그저 공허하고 허황하게 들리고 무게감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날 회의에서 한 모두 발언도 아주 참 듣는 사람의 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이렇게 운운했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추 장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사 4번으로 풍비박산 낸 사람이 추 장관 아닌 다른 사람이었습니까? 수사를 공정하게 하라고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수사팀을 와해시키는 그런 짓을 한 분이 이런 말씀 해도 되는 겁니까? 검찰 중립을 이렇게 심하게 훼손해놓고 그걸 개혁이라고 하니까 공정이란 말이 무석해지는 겁니다. 검찰에게 공정이라는 거는 힘센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봐주지 않고 수사하는 게 그게 바로 공정입니다. 우리 집권 세력이 불공정한 사례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공정입니다. 선거를 편파적으로 관리하면
민주주의가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내세운 조성대 교수, 그분 어떤 분입니까? 민주당 열혈 지지자 행보를 보여온 사람입니다. 여당 사람이 당선되면 소셜미디어에서 박수를 친 분입니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임을 부인했던 분입니다. 저 선관위원마저 이렇게 내 편을 심으면서 무슨 공정을 운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가 좀 야당에도 껄끄러운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과 회의장에 함께 입장한 걸 두고서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기 진영 옹호와 재편 감싸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라. 정말 맞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의 제1야당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도 여당처럼 자기 진영만 옹호하고 재편 감싸기에 집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최근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박 의원이 국회의 국토교통위원을 지냈습니다. 그동안 가족건설회사가 5년간 국토부 산하기관과 서울시 등으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회사가 가진 특허 기술 이용료도 수백억 원 받았다고 합니다. 박 의원은 아들과 형이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백지 신탁을 했지만 자신도 건설사 대주주입니다. 그런 분이 국토교통위원회에 들어가고 간사로까지 활동했습니다.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명백히 부적절한 처신이란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야당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목포에 집을 여러 채 산 손혜원 당시 민주당 의원을 비판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해충돌 위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자신들도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러니까 여당에 실망한 국민들이 흔쾌히 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대한민국 여당과 제1야당은 서로를 향해 너희 잘못이 더 크다 하며 남탓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잘못이 더 크고 내 잘못은 작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작으니 심지어 당당하다, 이런 심리 상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태도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질에 따라 무거운 벌을 받거나 가벼운 벌을 받습니다. 살인 강도를 저지르면 무거운 벌을 받고 빵을 훔치면 가벼운 벌을 받는 겁니다. 그게 배고파서 한 짓이면 정상 참작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어떤 경우에도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큰 죄는 죄고 작은 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는 불법 선거 자금을 지게짝으로 받았는데 너희는 차떼기로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난하면서 자기는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굴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호메로스란 이름 들어보셨죠? 기원전 8세기 그리스의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그가 쓴 서사시 중에 오디세이아라는 게 있습니다. 3000년 전에 지어진 작품입니다. 그 오래전 작품에서 호메로스가 이미 죄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트로이 정벌에 참가했던 오디세우스가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고향인 이타카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선 아름다운 아내 페넬로페가 남편 오디세우스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온갖 구원자들이 이타카 섬에 몰려들어서 유부녀인 페넬로페를 유혹했습니다. 당신 남편 전사했다더라. 그러니 나랑 결혼하자. 그리고 이 왕국도 내가 가질게. 구원자들이 전부 양심불량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암피노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나마 양심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아들인 텔레마코스가 있는데 그 텔레마코스를 구원자들이 쟤 죽이자 그랬더니 그걸 뜯어말렸습니다. 이타카 섬으로 돌아온 오디세우스가 모든 구원자를 다 죽이기로 결심했는데 이 암피노모스만은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오이디푸스라는 사실을 숨기고
암피노머스에게 다가가서 너 섬을 탈출해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관련 부분을 제가 책에서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암피노머스여, 내가 보기에 그대는 아주 슬기로운 사람 같소이다. 또 신중한 사람 같아 보이요. 그러니 내 말 명심해서 들으시오. 그대를 어떤 신이 집으로 데려가시어 그가 사랑하는 고향 땅에 돌아올 때 그대가 그와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소.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오디세우스인데요. 오디세우스가 자기가 돌아오기 전에 신의 안내를 받아서 너 좀 도망가라 이렇게 충고한 겁니다. 그런데 암피노머스가 섬을 벗어났을까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디세우스의 말을 들은 암피노머스는 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고 섬에 눌러앉았습니다. 결국 오디세우스의 아들인 텔레마코스가 휘두른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책에는 여신인 아테네가 죄지은 암피노머스를 살려두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테네의 결정은 우리에게 좀 평범하지만 무서운 진실을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어떤 형태로든 죄값을 치러라. 죄 지은 주제에 자기 죄를 변명하지 마라. 자신이 지은 죄가 경미하다고 정당화하지도 마라. 이런 겁니다. 어떻습니까? 마치 지금 이 땅에서 서로의 잘잘못을 두고 네 죄는 크고 내 죄는 작다 이렇게 꼴사납게 다투는 여당 야당 보고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 여야 정치인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교훈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치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남의 잘못을 잡아내는 데는 귀신처럼 굴다가 자기 잘못을 볼 때는 장님처럼 구는 짓 좀 제발 그만하십시오. 정치인 여러분의 그런 얄팍한 행태가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를 불신하게 하고 환멸과 냉소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한 점 거리낌 없이 지지할 수 있도록 처신해 주십시오. 그 출발은 자기 잘못을 깨끗하게 사과하고 잘못에 걸맞는 책임을 지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적인 우파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김태훈의 우파만파와 함께 하시죠.